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구 참사 당시 첫 번째 119 신고 시각으로 알려진 밤 10시 15분보다 먼저 걸려왔던 신고 전화의 구체적인 시점과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3분이 더 앞서는 10시 12분에 숨이 막힌다는 신고가 들어왔던 건데요. 하지만 이 전화는 잘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끊김으로 종결 처리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급박했던 당시 신고 상황을 정상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2구 참사 관련 첫 119 신고로 알려진 오후 10시 15분보다 3분 앞선 10시 12분, 119 상황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이태원 일동에서 전화를 건 신고자는 심한 소음 속에서 숨이 막힌다며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통화 품질이 좋지 않아 이태원, 숨이, 막혀가지고와 같은 단어들이 끊어져 전달되는 상황. 신고 내용을 여러 차례 되묻는 접수자에게 신고자는 떨어뜨렸어, 여보세요라고 답하는 등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끝내 전화가 잘 안 들린다는 접수자 말에 신고자는 네라고 답한 뒤 전화를 끊었고 어떤 대응도 이뤄지지 못한 채 해당 신고는 마무리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신고된 것은 한 건이고 신고 접수자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라고 이제 판단하는데, 소방당국은 오늘도 해당 신고는 잘 들리지 않았고 신고가 문자로 자동 변환되지 않아 소방도 최근까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압사가 우려되는 다급한 상황이었지만 대규모 인파를 관리할 수 있는 경찰 기동대는 사고 후 1시간 반가량 지나서야 투입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오후 11시 40분 이태원에 도착한 11기동대를 필두로 모두 5개 기동대의 지시를 내렸지만 자정을 전후해 부랴부랴 합류한 겁니다. 초기 현장 판단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조금이라도 일찍 보고가 돼서 기동대에 대한 재배치가 이루어졌으면 사상자 수를 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헬로윈 축제에 앞서 작성된 경찰 내부 보고서가 일괄 삭제된 정황 역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문건 대부분은 이태원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사 이후 보고서를 삭제한 것으로 지목된 용산서 정보과장은 정보 보고는 절차대로 처리한 뒤 폐기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사실관계 등에 대한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동 대성당 미사에 참석하며 추모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통령실 경호처가 야당이 낸 한 논평에 대해 가시돋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이 12구 참사 당일 비어있던 한남동 관저 경비에 대규모 경찰 인력이 배치됐다면서 문제 삼자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한 겁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불교와 교회 추모 행사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낮 명동성당에서 열린 천주교 추모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참모회의에서 국가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할 책임은 대통령인 제게 있다고 말했음을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별도로 입장문을 내고 야당 논평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서면 논평에서 참사 당일 윤 대통령 부부를 지키느라 경찰이 꼼짝 못하는 사이 시민들의 112 신고가 빗발쳤다며 경찰이 적시 투입되지 못한 배경을 윤 대통령은 뭐라고 해명하실 거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아직 입주하지 않은 한남동 빈 관저에 경찰 200명이 투입됐고 서초동 자택에도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다고 비판한 겁니다. 이에 대통령실 경호처는 명백한 허위로 사실을 날조 왜곡한 선동이자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경호처는 국가 안위에 직결된 대통령 경호에 경찰 인력을 배치한 걸 두고 참사 원인으로 호도하고 빈집 지키기라 매도했다며 국민 공분에 편승한 거짓 선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경호처가 이 같은 거친 표현을 마다 않고 입장문을 낸 건 본격적인 정치권 책임 공방을 앞두고 대통령실로 논란이 번지는 걸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빈 관저 지키는 게 국가 아니냐고 다시 되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에 경찰이 배치되지 못한 것을 물었을 뿐인데 무엇이 날조이고 무엇이 왜곡이며 무엇이 선동이고 정치 공세입니까? 이어 대통령실 이전이 참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따지는 건 야당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재반박하는 등 정치권 공방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코레일 노동자가 작업 중에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젯밤 경기도의 한 화물열차 기지에서 차량 정리 작업을 하던 30대 직원이 열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코레일에서만 벌써 4명째입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남부 화물 기지선의 종착역으로 열차의 각 차량을 연결 분리하고 이동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오봉역. 어젯밤 8시 반쯤 이곳에서 차량 정리 작업을 하던 30대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하도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서. 사고 장면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20대 직원은 호흡 곤란을 일으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숨진 직원은 열차의 선로를 연결한 뒤 열차의 앞뒤 진행을 지시하는 수송원 업무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선로 위에 서 있던 직원을 미처 보지 못하고 열차가 움직이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작업자와 기관사가 차량 정리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또 이들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동 조치만 하고 진구 수집만 했기 때문에 열차 기록 상태인지 모든 걸 한번 점검해봐야죠. 불과 사흘 전 철도안전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한 직후 사망사고가 발생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코레일에서는 올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번 사고를 포함해 벌써 4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레일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조치하겠다며 감독관을 급파하고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코레일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동종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오늘 일본에서는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관함식이 열렸습니다. 우리 해군도 7년 만에 일본 관함식에 참가했는데요. 관례에 따라 일본 총리와 해상자위대 깃발을 향해 경례를 했는데 이 해상자위대 기가 일제 식민지 시대 우길기와 사실상 같은 깃발이라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일본 사가미만 국제 관함식. 기시다 총리가 헬기를 타고 지휘함인 이즈모함에 도착하자 12개 참가국들의 군함이 물살을 가르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파키스탄에 이어 참가국 중 9번째로 등장한 우리나라 해군 군수지원함 소양함. 우리 해군이 일본의 관함식에 참가한 건 지난 2015년 이후 7년 만인데 가판에 도열한 우리 해군 장병들이 기시다 총리를 향해 대함 경례를 합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가 타고 있던 지휘함 이즈모함엔 해상자위대 기인 우길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결국 우길기를 향해 우리 해군 장병들이 경례를 한 셈인데 이런 상황을 우려해 일본 관함식 참가를 놓고 우리나라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집권 자민당 의원들이 공식 성명까지 발표하며 한국 해군의 관함식 참가를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일본 초계기가 우리 광개토 대왕함에 위협 비행을 했을 때 우리 해군이 레이더로 조준을 했다며 한국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韓国についてはレーダー照射事案が全く解決してない。 북한의 이례적인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도 필요하다는 현실론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식민지 침략의 상징이었던 우길기를 향해 우리 군이 경례를 한 건 치욕스럽다는 우리 국민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12구 참사 당시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했던 경찰과 소방대원들 중에는 희생자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 역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속하는데요.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해서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희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참사 직후 현장에 투입된 20년차 소방관 권영준 씨. 그날의 공포감과 무력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시민분들이 겹겹이 쌓이신 채로 우리 또 다른 대원들이나 경찰분들이 꺼내려고 하는데 잘 안 꺼내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진짜 멘탈 붕괴가 됐었죠.
거리에서 젊은 사람만 봐도 그때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길 가다가 이제 젊은 20대 초반이신 분들 얼굴을 보면은 그 생각이 나거나 축제 같은 거 아니면 사람 많은 지하철 그런 데를 나중에 내가 그런 데를 갈 수 있을까? 사고 이후 이태원 현장에 투입됐던 공무원은 2,400여 명. 이들 중 상당수가 권 씨처럼 심리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원이 보통보다는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29일 사고 이후로 많대요. 정부의 심리치료 지원 대상에 구조인력과 의료진 등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아직 대다수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를 직접 경험한 사람일수록 빨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소방관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고 이 같은 유병률은 일반인의 10배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